아마 근래 들어 잭 스나이더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그런 기미가 있긴 했지만 DC 코믹스의 영화를 연출하면서 가속화되는 것 같다가 잘 아시다시피 저스티스 리그를 기점으로 크게 갈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극장에서 봤던 저스티스 리그가 알고 보니 조스 웨든의 영화와 다름없었다는 게 계기를 제공했었죠. 그 때문에 일부에서 격렬하게 항의해 기어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이 영화를 두고서도 반응이 둘로 나뉘어 한쪽에서는 극찬을, 다른 쪽에서는 잭 스나이더와 극성 팬들에 대한 반감이 쏟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레벨문이 무시무시한 혹평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파트 1을 보고 너무 질려서 파트 2는 패스했을 정도로 시큰둥해진 감독이지만, 신들의 황혼을 보니 이 양반이 의외로 애니메이션에 소질이 있네요. 잭 스나이더는 크리에이터 겸 제작자이자 시작과 끝을 연출한 감독으로도 참여해 꽤 볼만한 작품을 내놓았으나, 참으로 잭 스나이더다운 파격적인 접근은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잭 스나이더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시점을 제공한 영화는 맨 오브 스틸일 겁니다. 슈퍼맨이라는 희대의 아이콘이 모처럼 영화로 돌아오게 돼서 주목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슈퍼맨이 조드를 죽이는 장면을 비롯해 이래저래 논란이 될 법한 요소로 가득해 시끄러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스나이더의 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는 배트맨에 대한 껄끄러운 묘사까지 서슴지 않아서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아예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제가 지금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눈치채신 분들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북유럽 신화의 바탕을 둔 신들의 황혼은 볼수용의 왕인 레이프가 시그리드라고 하는 여성과의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시그리드는 전장에서 발키리가 경의를 표했을 정도로 용맹한 여성으로, 레이프는 그 모습에 반해 시그리드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이내 결혼을 약속하고 레이프가 시그리드의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시그리드는 요투네임에서 거인족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혼혈입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작은 체구를 가졌던 시그리드는 고민 끝에 다른 세상을 찾아 집을 떠났고, 덕분에 레이프를 만나 자신의 고향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토르가 자신의 동생인 발드르와 함께 나타나 다짜고짜 또 다른 동생인 로키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거인족이 여기 없다고 하자 토르는 레이프와 시그리드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을 포함한 거인족을 무참하게 몰살합니다. 레이프와 시그리드는 발드르가 자비를 베풀어 용케 살아남았지만, 당연하게도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시그리드는 토르에게 피해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런 시그리드를 보면서 말리고 싶어 했던 레이프도 끝내는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며 둘은 5명의 용사를 규합해 길고도 험난한 복수의 여정을 떠납니다. 필시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제가 왜 신들의 황혼을 가리켜 잭 스나이더다운 파격적인 접근의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한 건지 아실 겁니다. 똑같이 북유럽 신화가 못하지만 마블로 잘 알려진 토르와 로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들의 황혼에서의 토르는 흉폭하기 그지없고 로키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신으로 나옵니다. 토르는 로키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들이닥쳐 한 종족을 모조리 죽여버리질 않나, 로키는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딸인 헬과 함께 시그리드를 꼬드겨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드러나는 토르와 로키의 인간적인 고뇌는 아주 간략하게 전달될 뿐이고, 설사 그 사연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들 저딴 게 신이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북유럽 신화를 거인족과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재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기엔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악행의 절대 다수는 온전히 토르와 로키의 것입니다. 오딘조차 딱히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아 발칙하게도 북유럽 신화를 대표하는 3명의 신들을 모두 망가뜨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 됐죠. 뭐 어차피 신화 속의 신이란 존재는 인간을 어여삐 여기는 만큼이나 농락하기도 했으니 넓은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창작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라그나로크를 연상시키는 신들의 황혼이라는 걸 고려하면 마지막까지 본 후에는 시즌2를 절로 기다리게 될 정도로 재밌기도 합니다. 방금 잭 스나이더다운 파격적인 접근에 따른 이론의 여지를 거론한 건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불편했다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좋은 데다가 까놓고 말해 PC와 페미니즘 등으로 별의별 논란을 다 보면서 피해의식 같은 게 쌓인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들의 황혼이 만약 북유럽 대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신화를 바탕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스타워즈가 기존의 영웅들을 퇴장시키고 레이를 조명했던 사례가 떠오르기도 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린 거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잭 스나이더를 필두로 한 제작진의 특이한 재해석을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다면 신들의 황후는 준수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8화에 본편을 기준으로 편당 25분 안팎의 짧다면 짧은 시간에 시그리드와 레이프가 5명의 용사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가서 일전을 펼치기까지 다양한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군더더기 없이 펼쳐 개인적으로는 터미네이터 제로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여러 캐릭터의 개성을 각양각색으로 꾸며서 소개한 후에 차츰차츰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과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소재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끌었는데 혹시 북유럽 신화를 모르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마블이 있거든요. 둘 다 뿌리는 같기 때문에 마블에서 토르가 등장했던 영화를 다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통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시그리드의 고향인 요투네임은 토르 천둥의 신에서 다혈질의 토르가 무작정 친구들과 함께 쳐들어갔다가 낭패를 봤던 곳이고,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가 타노스와 대적할 무기를 얻으려고 갔던 니다벨리르도 등장합니다. 신들의 황혼에서는 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얻기 위해 드워프에게 부탁하죠.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펜리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페니르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으며 프레이야와 시프 등의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신화에 가깝게 그려져 눈길을 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신들의 황혼이 성인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보통 성인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폭력과 성에서의 묘사가 달라지기 마련이라 실사에서도 꽤 강렬한 인상을 줬던 잭 스나이더가 참여한 작품밖에 수위가 상당한 편입니다. 폭력의 경우 사지절단은 예사라 내장이 쏟아지는 장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나 이게 또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저한테는 딱히 불쾌하거나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작화 자체가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게 아닌지라 수위에 비하면 체감은 약한 편이고, 같은 맥락에서 성도, 적나라한 나체와 도발적인 관계에 좀 놀라긴 했어도 비중과 분량에 욕심을 부리진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시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바람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조율이 작품의 근본적인 성격을 해치지 않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직접 보시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신들의 황후는 결말에 이르러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광기에 사로잡혔던 시그리드는 가족의 복수라는 사적인 욕망을 초월한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이것이 자연스레 라그나로크로 이어져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들죠. 결말부의 스포일러라 직접 말씀드릴 수 없어 운만 띄우자면 신들의 황후는 신화에서 장차 라그나로크의 징조를 알리게 되는 사건으로 막을 내립니다. 나름 고증에도 신경을 써서 특정한 사물이 이 사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도 신화와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 오딘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면도 신화의 해석을 이어받은 티가 역력하기 때문에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라그나로크가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이 마지막 에피소드인 8화를 잭 스나이더가 연출했는데 저는 신들의 황혼의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흑막과 진실, 그리고 시그리드의 진정한 목적이 밝혀지는 와중에 장대한 전투까지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잘 마무리한 걸 봐서 잭 스나이더가 의외로 애니메이션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감독들이 연출한 6화는 각 캐릭터의 사연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입체적인 완성도를 가지게 한 반면 하필 대격전을 앞둔 타이밍에 배치한 탓에 리듬과 긴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차라리 좀만 더 이런 에피소드에서 다뤘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게 했지만 이 정도를 제외하면 큰 불만이 없었던 애니메이션이라 잭 스나이더의 이름값에 비해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부디 시즌2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